대선이 어느덧 5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설 이전의 토론회라는 이 결전을 앞두게 됐는데요. 물론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오늘 나란히 지역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두 후보가 각각 이제 지역 일정을 나갔습니다. 주말이기도 하고요. 예. 네.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 다시 탔고요. 인천 지역으로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지역 행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인천하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기분 좋은 도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41% 나오고 윤석열 후보가 29% 나왔습니다. 인천 지역은요. 예, 그러니까 경기 인천은 본인의 아성이죠. 거기다가 인천하면 경제도시, 중도 성향이 많이 사는 도시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세우는 실용적인 후보, 그다음에 친기업, 친시장적인 그런 민생 대통령이다. 뭐 이런 부분을 내세우는데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메타버스로 다시 재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설 연휴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곳곳에 지역 민심을 이제 알고 또 표심을 위해서 방문할 것 아닙니까? 인천 지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한테는요. 예. 그래서 아성으로부터 바람을 몰아서 이 주도권을 다시 한번 잡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나오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빵 만들기 체험에 나섰더라고요. 네. 어린이 꿈 응원하고요. 또 장애인 직업 훈련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는데 자,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직원이에요. 이진희 직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신입 사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일본들은 장갑 쓰고 왜 저는 장갑 안 쓰세요? 네,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누르세요. 너무 많이 묻었나? 아니요, 잘하셨어요. 너무 이렇게 하면 이쪽 부딪히겠네요. 노래를 훌륭하십니다. 이상하십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시는 거. 갑자기 휴지가 구겨져요. 자리는 없겠죠? 네, 자리 없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마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잘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실제로 실천할 의지와 실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실력과 성과를 실적으로 입증한 제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지역 행보 재개했고 지역 민심, 스킨십 좀 더 넓히는 그런 행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잠깐 보셨잖아요. 예. 어떤 점이 딱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재판소 중에 장애인 재판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보기가 좋은데 역시 이재명 후보는 좀 예능 감각 또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좀 다분한 것 같아요. 보면은 사람들 어울리고 이렇게 웃고 하는 대중 친화력이 있어서 상당히 좀 강점을 보이는 것 같은데 과거 대통령들도 그랬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지역으로 돌면은 진보 팬덤들이 몰려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팬덤이 또 몰고 다니면서 많이 득표에 큰 도움을 얻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밑으로 분화로라도 대중 속으로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은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좀 장점을 발휘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중들하고 더 친해지기 경쟁이 점점 더 좀 치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볼까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 경남 창원 그 부울경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첫 일정이 3.15 국립 3.15 민주묘지 방문이에요. 오늘 민주묘지에 가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특별히 강조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돌아가신 영웅들의 희생이 무모하지 않도록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정책성을 확실하게 찾아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와 정체성 확실히 찾아 국민들께 드리겠다는 말을 예.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재명 후보의 지역 방문과 약간 다른 결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층이 60대 그리고 70대에서는 훨씬 우세하고 그리고 TK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 지역이 탄탄하게 떠받치고는 있지만 진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중도 확장에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산에 가서 상당히 이 민주주의 지역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이른바 왼쪽 행보, 진보 행보를 통해서 중도층을 확산하려고 하는 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 경남, 그러니까 부울경이 그동안에 상당히 윤석열 후보 유리한 지역이었는데 네네. 최근 들어 많이 좀 좁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 갤럽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33%인데 네. 윤석열이 37%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오차 범위의 접전이기 때문에 지금 부울경을 다지기보다는 단단히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비장한 각오로 부울경을 좀 누비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번 부울경 방문 때는 이준석 대표하고 다시 같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갈등 이후에 이제 뭐 화해 국면 여러 번 반복됐었는데 이준석 대표와 동행하는 것 네.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있죠. 혼자 다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벌써 전날 내려가서 이미 누비고 다니면서 이렇게 밑을 깐다고 할까요? 많이 바람을 좀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요즘 뭐 20, 30대가 중요한데 이준석과 같이 가면 이른바 보는 그림도 좋고 네. 또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달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둘이 다니는 게 훨씬 좋죠. 그렇군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있잖아요. 그 설 이전에 이제 첫 TV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나 봐요. 네. 예, 그럼 뭐 앞서 봤지만 정의당, 국민의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예. 먼저 양자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는 양자 토론이요? 그래서 양자 토론 토론이요. 양자 토론을 지금 하기로 합의를 말씀드리는데. 했는데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양자 토론은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 두 사람이 추가로 이제 들어가느냐인데 네. 일단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만 해도 지금 오늘 보니 17%까지 나왔는데 그런 추격해서 바짝 차고 올라오는 3위 후보를 제치고 두 후보만 한다는 거는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 예. 국민들이 볼 때도 좀 의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3자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근데 두 후보는 두 사람만 하겠죠. 그래서 양강 구도를 국민들이 확실히 각인시키려고 네. 하기 때문에 아마 치열하게 이 다자 토론을 놓고 양측 간에 어떤 신경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일단 기싸움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AI 윤석열 많이 화면 보셨을 텐데요. AI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화면 있고요. 또 이재명 후보 또 역시 토론회를 받아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이땡땡님 글 잘 봤습니다. 많이 초조해 보이십니다. 윤석열 선대본부에 메시지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인재들이 있으니 와서 한번 교육받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비는 화촌대유에서 계좌이체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 고증이 아주 잘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현실과 영화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수라 같은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우리 오랜만에 통한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시죠.
제가 보니까 이날 비었는데 한번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후보님 토론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국가 비전과 국민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윤 후보님 TV 토론에서 뵙겠습니다. 네, TV 토론이 실제로 열린다면은 매우 흥미진진한 토론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재명 후보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공약 가운데 상당수 공약을 또 바로 받는다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공약 백기 뭐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 경선 때도 뭐 원희룡 공약 백기였다, 뭐 유승민 공약 백기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저런 논란 자체가 참 이해하기 힘들고 근데 또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 공약 베꼈다 이런 또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약 베꼈다 안 베꼈다라는 논란이 이번 대선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상당히 국민들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후에 공약 뺏기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아까 기왕에 AI 나왔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윤석열 후보의 다양한 선거 전략 중에 잘한 것, 제일 잘한 거 하나만 꼽는다면 네. 저는 AI 윤석열 개발한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4차 점에서요? 산업혁명이라든지 네. 상당히 첨단 과학기술의 상징적인 것 게다가 또 윤석열 후보가 말하기 곤란한 것도 대신 다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야 윤석열 후보가 아바타 하나는 제대로 만들었다. 지금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뒤늦게 따라할 수도 없고 말이죠. 네네. 속으로만 좀 마음이 끙끙 앓을 겁니다. 예. AI 윤석열은 히트작인 것만 하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정치권 이슈 좀 짚어볼까요? 오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죠.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통화 7시간의 통화 내용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를 했고 잠시 뒤에 결정이 나오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총력 대응에 나선 것 같아요. 최 원장님은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 미리. 그게 이제 분명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통화 내용 중에 일부를 상당히 보는데 제가 알고 확인한 바로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파괴력을 지닌 것은 보지는 못했지만 네. 이번 돌아오는 구정 때 밥상 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는 구정 최대 어떤 안주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구정 민심에 상당히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윤석열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로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7시간에 대한 녹취록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지금 크게 맞붙고 있는데요. 이 김건희 통화 7시간이라는 표현을 두고도 양측이 지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민정, 허은하 양쪽 두 의원 인터뷰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왜 거기에 뭐가 이렇게 숨길 것이 많아서 라고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왜 또 7시간 하니까 갑자기 팍 떠오르는 게 박근혜 세월 7시간이 떠올라요. 이게 이제 민주당식 기획공작의 뚜렷한 정황들이다. 맨날 동안 통화를 하면서 그거를 모아서 7시간을 맞췄고요. 지금 딱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7시간을 세월호 때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마타도어를 또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건희 7시간 통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국민의힘은 이게 바로 민주당식 기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공방은? 박근혜 7시간, 김건희 7시간은 솔직히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 그리고 김건희 7시간은 6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통화했던 것들을 다 합쳐놓으니까 7시간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7시간 통화한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르죠. 다만 지금 평상시가 아니고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략적인 타격을 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7시간 숫자가 같다 보니까 연상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꾸 저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것,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하고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전형적인 심리 전략인 거죠. 심리 전략이요? 심리 전략인데 당연히 좀 먹힐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요, 대중들은 중요한 것보다 재밌는 것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는 7시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지? 예. 어마어마한 얘기가 아니라도 시시콜콜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국민들이 판단하게 되고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도층에게는 네. 진보나 보수에게는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중도층에게는 그런 민감하고 날카롭고 아슬아슬한 얘기들, 저작거리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민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법원이 뭐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결정이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릴 텐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일단 보시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 예. 일단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심에 날카롭게. 민심에는 전국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이미 이번 대선에 너무나 많은 네거티브 요인들, 악재들이 터져 나왔지만 네. 지금까지 큰 지지도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김건희 7시간에 나온다고 해서 이 전체 국면에 엄청 큰 타격을 가하고 우지끈 뚝딱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소리 소문 없이 중도층의 민심을 상당히 흔들어 놓을 수가 있죠. 보이지 않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대응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냥 뭐 해프닝식으로 흘려버렸어야 할 내용을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예, 홍준표 의원 말도 맞기는 맞죠. 근데 네.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냉철하게 홍준표처럼 보면 예. 그 이제 보일 수가 있죠. 냉철한 대응을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 전략이 일리가 있을 수가 있지만 네.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너무 급하고 다급하기 때문에 네. 막아야 된다라는 다급한 생각 때문에 아마 전방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예. 예. 그렇다면은 여야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결론이 나든 선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근데 만약 운 좋게 법원 판결이 받아들여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난다면 한숨을 덜 수가 있죠. 국민 입장에서는. 공개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때. 아니요, 그건 저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저는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 판단은요. 솔직히 너무나 럭비공 같은 경우는 많아서 제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될 것 같았는데 아닌 거고 아닌 것 같아도 되는 경우가 판단이 많기 때문에 많이 그래서 우리 사법부나 검찰이 문재인 정부 후보들에서 많이 솔직히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상황 보면 심상정 후보가요 모든 일정 중단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칩거 중이고요. 예. 뭐 토요일, 일요일 넘어가지 않게 입장을 밝힐 것 같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예. 심상정 후보가 네 번째 지금 대권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도전했는데 달라진 것이 뭐가 있나요? 얼핏 떠오르는 게 주 4일제 근무 외에 특별히 이미지나 전략이나 정체성이나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유럽의 녹색당처럼 진보 정당은 가장 중요한 미덕이 변화입니다. 변혁적 리더십, 파격적인 공약과 파격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5년 전, 10년 전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덤덤하고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다. 이기 때문에 이대로 심상정 후보가 가야 되는가? 뭔가 후보 자체가 바꿔야 되는가라는 이야기, 이른바 후보 교체설, 사퇴설까지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며칠 내일 모레 심상정과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면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한다면 허경영 후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허경영 후보에게 저는 상당히 좀 수모 비슷한 그런 얘기까지도 들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제 허경영 후보가 낙담하지 마라, 당선되면 장관 임명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실 조롱하는 측면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뼈아프죠,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후보가 그만두고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완전히 황골탈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안철수 후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17%까지 나왔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부는 어느 정도 수습한 상황인데 수습한 지 한 일주일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계속 탄탄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서로 양강 구도로 엎치락뒤치락 한 게 벌써 6개월이 다 돼가는데 네. 뒤늦게 튀어나온 안철수 후보가 거의 17%저 기세대로 가면 20%를 육박할 수도 있죠. 네. 지금 오늘 갤럽 방금 말씀하셨지만 20대에서는 제일 선두입니다. 네. 24%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원, 이른바 충청도에서는요, 동률 2위가 나왔습니다. 1위가 윤석열 후보지만 2위가 이재명 같이 24% 같이 그렇게 나왔군요.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상당히 상승세를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 구도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지지율이 20%를 돌파한다면 예. 좀 판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중도 대선이고 중도층이 워낙 넓기 때문에 40% 가까운 중도층이 상당 부분이 이제 뒤늦게 안철수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3자 토론을 하는 것이 더 좀 보는 것도 흥미진진하고 예. 또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당 정치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